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매매 영상을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좀 실수로 인해서 이 녹화가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질 않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영상 공유를 완벽하게 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제대로 영상을 만들지를 못하고 오늘은 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종목 일단 매매 마무리를 좀 했고요. 그중에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종목하고 나라 M&D라는 종목 두 종목을 좀 매매를 마쳤고요. 일부 종목은 좀 매수를 해서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여기서부터 이슈가 되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던 종목이죠. 자, 여기서도 뉴스를 한번 터트리면서 상한가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린 이 음봉을 만들고 좀 횡보를 했지만 여기서도 또 한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를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거래 없이. 자, 이렇단 얘기는 운전하고 있는 매수 주체가 뭐 아직 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을 좀 주시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 사실 매매 시도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질 않아서 매수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고 있다가 요 아래 꼬리 주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매수를 했고요. 자, 분봉상 좀 보면 자, 요 자리 이제 선이 좀 거져 있죠. 제가 매수를 했던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아래 꼬리에서 일부 좀 매수가 됐어요. 요 가격에서. 전체 물량은 제가 원하는 물량이 체결이 안 되고 좀 일부 물량만 체결이 되는 바람에 일부 물량이 매수된 채로 이렇게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운이 좋게.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고 갈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16,900원짜리에서 일부 매도하고 흔드는 과정에서 여기 또 반등 줄 때 여기서 또 일부 물량 매도를 해서 16,900원, 16,850원에 이제 매도가 된 완료가 된 그래서 이제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오후장에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이 떨어졌죠. 코스피 시장도 뭐 좀 급락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올 만 했는데 시장과 더불어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리고서 다시 이제 요 제가 매수했던 자리까지 좀 떨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오늘 살짝 거래를 터트리는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저도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매매는 좀 마쳤고요. 그리고 나라 M&D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좀 손절을 했습니다. 제가 하긴 했는데 손절한 이후에 뭐 상한가까지 찍고서 또 윗꼬리 달고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만들어지는 봉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놈이에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를 풀면서 아래쪽으로 좀 크게 하락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또 지저분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잘 굳혔던 놈인데 얘가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쏟아졌죠.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을 줬어요. 하락을 주는 과정에서 제가 아래쪽에서 좀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락분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등을 못하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 조금 흔드는 구간이 있었죠. 상승이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제 매수가는 한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더니 이게 상한가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종목이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움직이는 이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를 풀면서 아래쪽으로 확 빼는 윗골이 달린 이제 봉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또 지지부진하게 거래 없이 횡보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주고 나라 M&D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 거래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오늘도 상한가까지 찍고
윗꼬리를 달면서 또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움직이는 이 매수 주체들의 어떤 스타일은 굉장히 좀 지저분한 거를 인식을 하고 굉장히 조심해서 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를 마쳤고요. 이 외에 오늘 좀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강했던 종목들, 일부 종목 좀 매수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매매 내역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나라 M&D는 이렇게 손절이 좀 나갔고요.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이렇게 이제 매매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 좀 홀딩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들,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매수를 해서 저는 손절가가 오면은 칼같이 손절 대응을 하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되는데, 또 여러분들은 제가 매수했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또 매수를 했다가 대응이 안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그렇게 없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또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뭐 이 바닥권에서 지금 2,000원대 종목이 지금 4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진짜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은 지난주에 신풍제약이 또 강하게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죠. 물론 아직 뭐 크게 이 장대양봉 상한가봉의 모양을 훼손한 건 아니지만 뭐 지속적으로 또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모양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자,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팬데믹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또 부각이 됐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종목을 시가갭이 발생을 하는 모양을 보고서 시가갭 매매 대응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시초가에 바로 위로 쳤어요. 분봉을 보면 시가가 5%인데 종가가 12%죠. 거기다가 여기 이제 윗꼬리로 거의 한 2% 정도 상승이 더 났기 때문에 대략 뭐 한 7%에서 9%까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죠. 거의 9%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자, 이렇게 내가 수익을 볼 자리를 상승을 하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은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얘는 그 자리를 지켜주고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고 오늘 상한가에 또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고요. 너무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을 또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1조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어쨌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또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원생명과학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자, HLB 생명과학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HLB 생명과학은 여기서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고 또 바닥을 잘 다지고 난 이후에 여기서 한번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파동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 구간까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가 라보세라님 임상 3상 결과가 좀 유효하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슈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거래대금으로 보면 HLB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얘는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종가를 또 잘 유지해주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윗꼬리를 달긴 했어도 그래도 종가를 좀 잘 유지를 해는 모습인데 HLB는 그렇지를 못했죠. 자, 얘는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자, 분봉상 보면은 아침에 일찍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준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시장의 하락을 견디질 못하고 이렇게 좀 투매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자, 양봉의 캔들로 만들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이제 파동상으로는 거의 뭐 3파동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전고점 부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여기 이제 앞에 구간에 만들어진 고점 라인까지는 일단은 돌파를 한 이후에 꼬리를 달면서 좀 무너졌죠. 자, 위쪽에 이제 매물들이 쌓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이평선도 이격도가 벌어져서 조금 높은 구간이라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임상 3상에 대한 유효성 확인에 대한 이슈, 이거는 뉴스로 이미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없다면 강하게 또 한 차례 전고점을 뭐 뚫고 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HLB 움직임도 뭐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종목도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이 종목은 유승민 씨 관련한 종목인데요. 오늘 뭐 뜬금없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모양은 좋진 않아요. 이런 매물대들을 뭐 돌파하는 모습도 아니고 정고점 정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윗꼬리도 너무 많이 달았죠. 자, 분봉상 얘도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투매가 떨어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횡보를 하면서 이런 자리를 지켜주다가 막판에 좀 떨어졌거든요. 자, 요거는 뭐 투매 매매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장 막판에 너무 급하게 이제 투매가 떨어지고 뭐 반등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매매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일봉상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 실린 양봉이 좀 만들어졌고요. 꼬리가 좀 많이 달린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승이 강하게 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외에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만한 종목들이 뭐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죠.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긴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아랫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21선이 이제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전고점 이 돌파된 자리를 21선을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고점 돌파된 자리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았죠. 마이너스 거의 1.37%까지 하락을 했다가 0.95%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여기 전고점 박스권에 이제 횡보하던 자리를 돌파된 자리까지 또 얘도 하락이 나왔어요. 얘는 다행히 21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봉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이제 음봉의 길이가 커지는 음봉 캔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종가상으로 21선을 살짝 지지를 했지만 21선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자, 여기 만약에 내일 한 차례 더 음봉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자, 이런 부분까지 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여기 돌파된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까지 오면은 이제 또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폭이 또 거의 마이너스 한 2, 3%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곳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종목들은 또 마이너스가 굉장히 깊어지겠죠. 하락분이 깊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반등을 좀 해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하려면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어요. 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기술주들의 반등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좀 미비한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61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61선을 터치를 하지 않고 전고점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주도한 이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음봉으로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돌파된 전고점 라인 이런 부분 그리고 이 121선 닿는 부분 대략 뭐 한 110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이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이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의 매수세가 무려 4천억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락을 하는 힘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개인들의 매수세는 약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또 다른 때 이 하락을 할 때의 시장을 커버하는 그런 모습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이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지금 굉장히 탄력들이 둔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이 하락분을 좀 상승으로 돌릴 만한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리커버리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주시를 하고 어떻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고요. 우리 시장의 내일 모습도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서 시장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시장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이 리더였습니다.